시사해설입니다. 공화당 2016년도 대선 예선전 첫 토론회가 어제 클리브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화당에서는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소 하고 나서서 전례 없이 10명만 추려서 팍스뉴스가 아주 고심 끝에 마련한 것이 어제 토론회였습니다. 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부분의 언론들이 예상한 것이 소위 도널드 트럼프 팩터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인물이 이번 토론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선전을 할까, 낙제점을 받을까, 또 앞으로 공화당 예선전에서 얼마나 더 오래 버틸 것인가, 두 자리 숫자 리드를 계속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나온 각 언론사들의 그 평가, 또 정치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한동안은 잘 나갈 것이다 라는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그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빛나지 않았다, 그런 라인이 있고, 또 다른 것은 트럼프가 공화당 토론회를 소란스럽게 했다, 뭐 이런 헤드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선 예선전의 성격이라는 것이 다양한 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오디션, 무슨 가수나 배우들이 테스트 받는 것 같은 그런 자리다 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심각한 정책 대결의 자리가 될 수가 없다는 풀이가 많은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궁극적으로는 위너가 누구냐, 루저가 누구냐, 이게 이제 나오기 마련이죠. 17명 중에 1명만 추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은 이번 선거전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최소한도 당분간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이 팍스 뉴스가 어제 3명의 그 모더레이터, 사회자를 이제 동원해서 질문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가 이런 거였습니다. 귀하가 공화당 예선전에서 후보 지명을 못 받게 된다면은 그때 그 지명된 사람을 지지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답변은 No, 10명 중에 혼자만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되면은 제3당 후보로는 안 나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중석에서는 야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이제 야유만 할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이 매우 변칙적인 행동을 하는데, 만일 이 사람이 3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공화당의 화이트하우스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 사람의 표가 주로 공화당의 표를 크게 잠식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이길 공산이 크게 줄어든다, 이런 계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제 첫 토론회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민 문제, 안보, 아이시스, 테러리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낙태, 동성애, 이란 핵 합의, 보통 우리 시사에서 이 시간에 주로 다뤄온 그런 그 이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역시 예선전 토론회답게 깊은 논의를 할 자리는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차 후보들 간에 약간의 잽만 교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평소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화당 토론회는 전통적으로 매우 정중하고 질서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퇴색이 됐고, 공화당 예선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야유와 갈채와 폭언과 이런 게 나오고 있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 느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도널드 트럼프의 존재 때문이죠. 이 폴링에서 차점을 차지하고 있는 제프 부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야말로 정치 명문가 출신이고 주지사의 경력이 있고, 지금 현재 정치헌금 모금 1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굉장한 그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프 부시의 약점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less conservative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덜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이민 문제, 낙태 문제, 이란 핵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간에 굉장히 큰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이민이라든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도 멕시칸이란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칸들을 굉장히 이번에 질타를 했는데 바로 제프 부시 아내가 멕시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득도 될 수 있고 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제 제프 부시가 보수계 시민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 읽으면은 그의 막강한 배경도 무위로 돌아가고 예선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 이 제프 부시의 약점이죠. 지금 이제 공화당 보수계들의 그 사회적인 심리를 분석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치권,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가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좌절감도 굉장히 높고 분노심도 높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투표인들이 뿔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xasperation, 뿔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정서가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는 것이다. 이런 풀이가 가능하죠. 이 사람이 뭐 멕시칸 불법 이민자는 강간범이다. 멕시코 정부가 범죄자를 의도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뭐 뚱뚱한 돼지다, 뭐 fat pigs다 이런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어제도 그 토론 단상에서 이 트럼프가 정치인들이 stupid하다 이런 단어도 썼고, 지난번 그 부시 대통령의 정치는 아주 재난급이었다, disastrous했다 이런 아주 막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팟라이트이 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간다. 이게 어떻게 된 셈이냐? 보통 사람들, 뿔난 사람들의 정서가 이리로 쏠리고 있다.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또 소셜 미디어들이 승자 패자를 이제 가리고 있는데 대체로 승자는 트럼프, 루비오, 크루즈, 크리스티 이런 사람들, 또 폴 이런 상원의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자로는 부시, 하커비, 도널드 트럼프, 크리스티 그리고 여성을 패자라고 꼽는 그런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예선 토론회 현재 한번 약 9번 정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가 첫 번째 토론회였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17명 중에 하위권 7명, 이 사람들은 따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언론이라든가 투표인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과도의 큰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뭐 17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민주당 후보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긴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제 첫 토론회 큰 뭐 정책적인 대결은 없었습니다만은 후보자들이 그 일종의 오디션 성격이고,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설쳐서 그의 무대이다시피 됐지만은 그 초장의 언론들이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사이드 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틀렸죠. 지금 사이드 쇼가 아니라 센터 스테이지에 그가 당분간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한 그 전문가가 어제 2시간 토론회를 했지만은 1시간 정도 더 해서 3시간 토론을 해도 나는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그 느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 해설 김정일입니다.